안녕하세요. 나이크 익산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택 익산 CEO원입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은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크, 익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익산처럼 따라 배우고 싶다. 그런 익산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포럼입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에서는 매월 1회 지역의 이슈, 현안,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원래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두 번째로 원래 포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4.16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서 시민이 사회적 참사를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익산에 현대사회에 정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시에 두 번째로 큰 사고였다고 하는 1977년 11월 11일 9시 15분에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에 아픈 상처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인 전국 최대의 집단 암발병이 일어난 함나 장전마을의 아픔 또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강사로는 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한 여러 기억과 역사들을 모아서 41년 만에 익산시의 의뢰로 기억과 전환이라고 하는 이리역 폭발 사고 시민 백서 발간 작업에 책임을 맡으셨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 천막촌에서 큰 아들을 잃었던 큰 슬픔을 갖고 계시는 김경희님을 모셔봤고요. 또 함나 장전마을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정말 근 4년 동안 열심히 뛰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함나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최재철님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 익산 시민들은 이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라이크 익산 포럼은 매월 1회 이렇게 원래 포럼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같이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SNS나 각종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명택이나 라이크 익산 포럼을 검색해 보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이 더 좋은 익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익산,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익산, 그런 좋은 익산, 라이크 익산 정말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원이나 후원회원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도 끝까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의 근대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익산의 근대를 기억하는데 익산의 근대에 대한 기억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력을 만든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력 앞에 중앙동 일대를 개발한 게 일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우리가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서는 되게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시지만 이제 이게 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라고 하는 게 이게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와 있는 익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한 좋게 표현하면 도전심과 모험심이 강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스스로들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유목적인 정서가 있어요. 언제든 떠난다. 언제든 쉽게 오고 쉽게 떠난다. 이런 느낌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근마 이쪽을 빼고 이쪽 동네에 대한 기억들은 되게 좀 이렇게 단편적이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깊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도 있죠. 이력 불화 사고를 기억하는데 나왔던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기찻길 옆 동네, 삼남극장, 영화 1위, 예, 이런 것들입니다. 유흥길에 소라나는 가는 길이 제일 명작이고요. 기찻길 옆 동네는 어린이 동화 같은 거고 됐는데 이건 철인동 이야기예요. 삼남극장은 김홍명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력 불화 사고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40주년에 나왔는데 이 책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예, 1위라는 영화도 이력불 사고 때 태어난 아기가 정신지체가 돼. 그래서 애를 내 오빠가 막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우울해요. 답답해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중국 동포인데 이 사람 이런 외화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위가 이력불 사고가 그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의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유신 정권 말기였었고, 그리고 모든 사고를 군대적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뭐 황희성 총리 부터 본인이 워커 딱 신고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예, 직접 지휘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대책회의라는 걸 하는 이 11월 11일 날 9시 15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총서에 보면 9시 50분에 모였다는데 40분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도 별로 40분이 안 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후에 열렸을 텐데 일이 시청에서 모이는데 그때 모여서 참석한 사람들이 이 보안사, 1위 보안사. 그때 1위 보안사의 대장이 한길성 소령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길성이 누구냐면 5.18 때 정승화를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뒷이야기긴 하지만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력 포사고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재단을 관리했던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사고 이후에는 철저히 일방적인 복구입니다. 세일이 종합건설계획이 11월 25일 날 발표를 해요. 11월 11일 날 사고가 났는데 불과 보름 만에 세일이 종합개발계획이 발표가 돼. 이사 시민들은 아무도 그 계획이 발표했는데 어떤지 몰라. 자, 정말 궁금하죠? 그 계획은 누가 세웠지? 누가 세웠을까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세일이 건설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크죠. 준정에서. 그리고 시민들은 구호와 복구의 대상이지 사고를 수습하고 이기고 그 재난을 스스로 극복할 주체가 못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미래위선도 없고 세일이 건설에 대해서 여기는 내가 두고두고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야 될 동네야라고는 자기 이게 정체감이 없었죠. 왜?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까. 그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 군대식 복구를 합니다. 군대가 동원하고 진짜 실제 군대가 동원을 해요. 소라산 성막촌을 군대가 밤새서 만듭니다. 그 소라산이 지금 남성고 자리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상급기관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희석 시장은 그냥 황희성 지사 지시를 받고, 황희성 지사는 중앙정보부 지시를 받고, 기자들도 중앙정보부에 통제된 자료만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시민적 협의와 논의는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모인 아파트가 불과 1년도 안 돼 지어져 버려요. 모인 아파트가. 지금은 무너졌죠. 이제 모인 아파트는 새로 지어서 입대하는 생이 됐고 그 앞에 영등이 아니라 어디죠? 창인 아파트는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죠. 창인산과 창인 아파트 쪽은 답이 없습니다. 그쪽 동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수동적으로 복구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력불화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아니고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남겨져 있을까?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고를 당하는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는 사고의 수습이나 사고의 관리를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면 고맙고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고맙고 해주면 고맙고 그 정말 얼른 뜨고 이렇게 됐던 거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77년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박정희 정권이 가장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진영도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웠고 다들 이렇게 숨지기로 쳐다보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게 78년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78년 박정희가 죽기 1년 전에 터지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7년은 상대적으로 폭풍 전야의 시기였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78년에 사실은 중동건설 붐이 끝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당이 선거에서 지고
예, 박정희 정권의 말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익산 시민들은 이력 폭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중요한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기억을 해야 되면 철인동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철인동부터 이야기 나와야 되고, 근데 철인동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도 하고 싶어라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그 중앙동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 당시에 예쁜 이제 미장원 주인이었던 그분은 잘 죽었어. 막 잘 죽었어. 뭐 이렇게 돼. 네. 철인동 잘 죽었어. 그것도 잘 죽었어. 이런. 그리고 마살매도 역시 저기였지 않습니까? 빈민가였지 않습니까? 마살매는 오히려 철인동 쪽에서 마살매는 또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철인동 사람들은 또. 예, 그렇게 돼. 지금도 마살매가 이편한 세상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력 폭발 사고라는 큰 사고에 대해서 그 사건이 우리한테 무엇이었는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지만 희생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희생자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예, 그러나 희생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나오셨는데요. 들으셔야 되고요. 도시만 기억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요. 도시만. 그래서 이력 폭발 사고는 1위의 큰 사건이었던 것만 나고요. 그러니까 철인동 마살매에 대한 기억 회피, 집단적 기억 회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예, 부끄러운 과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는 철인동과 마살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철인동 마살매를 무슨 이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철인동과 마살매가 일이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들을 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뒷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의 뒷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이 기억까지는 아니어도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기억들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흩어져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기억들이 유리창으로 깔렸다. 막 그 길거리 도로에 유리가 다 사각사각 밟혔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우리 집 뻥 내갖고 유리창 다 깨졌어 이야기. 예,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총체적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확한 전개와 피해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국가의 역할과 신호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도시와 시민들은 은혜를 받은 대상으로 남겨져 있죠. 그거를 국가의 책임, 그리고 유신정권의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회적 재난은 이제 40년이 지나버리니까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공유하면서,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5.18 광주는 되게 광주 시민들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너무 자랑스러워서 큰일이 나는데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처럼 이디어 폭발 사고도 좀 그렇게 진실에 기반해서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익산이라는 도시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극장 도시 같아요. 보고 있으면 정말 스토리가 많구나. 스토리가 이 익산 역동성,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도시의 성격으로 좀 우리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당장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사건 현장은 지금도 기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기차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이 들죠. 야, 이 기차 밑에 그때 철도 노동자들의 피와 살과 뼈가 이 속에 지금도 묻혀 있겠구나. 지금도. 그 자리에. 그게 폭신지가 사고 난 뒤에 시체 수술 못했는데 덮어요. 왜냐면 기차가 다녀야 되니까. 철로 깔아야 되니까.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금 이리역 안에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그 철도 근로자만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시민 기념비가 없어요. 철도 근로자만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놓긴 했는데 그게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력 폭발 사고에 대한 좀 의외로 그 익산시청 자료가 충실한 자료가 많고요. 도청 자료도 꽤 많고 영상 자료도 있고. 다만 사망자 명단, 보상 장부 이런 것들은 아직 못 찾았어요.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기록은 가도 없고,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마지막 희망 걸고 있는 데가 익산시청에 이 본청하고 이렇게 이 뒤에 부속 건물 사이에 기록실이 있거든요. 거기 2층이 방이지 않습니까? 그 방을 뒤져보려고요. 그 방 날 잡아서 뒤지기로 했는데 그 방을 가서 보면 회계장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익산시청이 2번 옮겼거든요.
둘을 옮겨서 자료 다 없앴대요.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눈 밝은 누군가가 야 이건 중요한 건데 남겨놓자. 이게 혹시 있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